2022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등한 독서 과학기술 8강 봅시다. 뭐 에크모에 대한 얘기 나오죠. 에크모에 대한 얘기 나오고 에크모가 뭡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장치, 생명 유지장치. 만약 심장이라든지 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억지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죠? 에크모. 뭐 중환자실 같은 데 경우에 이런 거 달아놨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이제 몸의 어떤 세포에다가 몸 곳곳에 있는 세포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산소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영양분 혈액이 돌아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뭐 노폐물이라든지 뭐 CO2 그죠? 이산화탄소를 빼오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몸에 있는 세포들을 계속 이제 살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에크모다. 그죠? 에크모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쭉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쭉 읽어지고 그다음에 그 VA 방식과 VV 방식이 있는데 에크모에는 그러니까 대정맥에서 대동맥으로 대정맥에서 피를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대동맥에다 넣어주는 게 VA 방식 그죠? 그다음에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뽑아가지고 피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대정맥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뭔 차이겠느냐? 어디다 넣느냐 이지. 그러니까 대동맥에다가 넣을 건가 아니면 대정맥에다 넣을 건가?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대정맥에다 넣게 되면 대정맥에서 뽑아서 대정맥에다 넣게 되면 그 대정맥에서 이제 피가 쭈루룩 심장으로 가가지고 대동맥으로 가가지고 온몸에 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VV 방식. 그러니까 대정맥에서 뽑아가지고 대정맥에다 다시 넣는 거는 대정맥에서 피가 그 심장으로 갔다가 대동맥으로 갔다가 온몸에 뿌려지는데 그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심장이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VV 방식 쓰려면 그럼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뽑아가지고 심장을 못 쓰니까 대동맥에다 꽂아가지고 대동맥 온몸에 뿌려주는 거지. 그죠? 그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심장이 안 돌아가느냐 그거죠. 그죠? 심장이 제대로 돌아가면 VV 방식. 그다음 심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VA 방식 이렇게 한다. 뭐 그 정도만 뭐 생각하면 뭐 읽기 어렵지 않죠. 쭉쭉 읽어집니다. 이게 쉬워요. 봅시다.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심폐기능에 심장, 폐, 그죠? 심장과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 여러 조직 기관에 산소가 전달되냐, 온갖 세포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죠? 어차피 세포들은 계속 이제 그 세포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써야 되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심장지 상태일 때 심장이 안 뛴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를 활용하는 것도 이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심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겠지. 이거는 이제 응급으로 하는 거고, 그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그러니까 수술하는 동안이겠지, 그죠? 그런 동안 환자의 어떤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치를 이제 에크모라고 한다. 에크모, 그죠? 뭐 중환자실에 이제 많이 달아놓고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생명을 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피를 계속 흐르게 하고 깨끗한 피를 계속 주입하고. 노폐물을 자꾸 걷어오고 이래갖고 이제 온몸에 뻗어 있는 세포들에 이제 영향을 주고 노폐물을 걷어온다. 그죠? 그래야지 세포들이 살 수 있는 거지.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혈액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 심장은 순환계의 핵심 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압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체 내의 모든 혈관 내의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산소를 운반하여 체내의 각 조직에 이제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죠? 체내의 각 조직 거기에 있는 각각 조직 세포들에게 각각 이제 산소를 뿌리는 게 핵심인 거죠.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산소는 에너지 생성, 그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죠. 그죠? AT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면역, 그다음에 pH, 그죠? pH가 뭐냐면 산도, 그러니까 뭐 산성, 중성, 뭐 알칼리성, 그 pH입니다. 그 균형을 유지하는 등 신체의 생명에 필수적이지. 산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겠지.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체내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남는 거지, 그죠? 그 발생이 된 거죠. 세포 호흡 이후에 어떤 뭐 남는 게지, 그죠? CO2가 이거 이제 걷어와야 되겠지. 이산화탄소를 운반해 온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 이제 심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심실을 거친 후 폐동맥으로 들어가서 폐동맥이라는 게 동이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폐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폐동맥, 폐정맥은 폐에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폐동맥은 더러운 피고 폐정맥은 깨끗한 피입니다. 그럼 대동맥은 깨끗한 피고 대정맥은 더러운 피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죠? 폐로 들어가게 되고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그죠? 가스 교환이란 그러니까 폐동맥을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간 거야, 그죠? 좀 들어온 공기가 그 CO2를 많이 품고 있는 공기가 CO2를 많이 품고 있는 혈액이, 그죠?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 교환이 일어나고, 가스 교환이란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그지? 100% 제거된 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농도가 높으니까 CO2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농도가 높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지. 그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얘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압력 분압,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CO2가 많이 있어. 그러면 공기에는 CO2가 작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CO2가 빠져나게 많은 곳에서 작은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확산입니다. 이거 에너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제거가 되고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체내에 들어가는 어떤 해온 어떤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죠. 더러운 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산화탄소 많이 있고 산소가 적잖아. 공기보다 산소가 작아요. 그럼 산소가 높겠지. 이거 확산. 확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ATP를 쓰지 않습니다. 확산입니다. 어떤 이래갖고 산소가 이제 혈액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혈액에 이제 그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그죠? 새롭게 산소를 공급한 혈액은 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폐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런 과정을 이제 폐순환이라 하는 거고, 그죠? 폐순환을 거친 혈액은 대동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갔지. 폐순환을 거친 혈액, 폐정맥에서 나와가지고 동맥을 심장으로 가서 대동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동맥을 따라서 이제 온몸을 순환하며 신체의 각 조직에 이제 산소를 공급하긴 후에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탄소 쪽으로 걷어가지고 다시 또 오는 거지. 대정맥으로 들어오는 체순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폐순환, 체순환, 그죠? 그렇게 된다. 하지만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폐순환과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죠? 심장과 폐가 문제가 생기면 이때 이제 에크모를 사용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지.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후에 체외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죠? 그림에 있잖아요. 그죠? 체외에서 이렇게 가스 교환을 한다. 사람의 피를 빼온 다음에 체외에서 이제 강제로 해주는 거지, 그죠? 이산화탄소 빠져나오고 산소 넣는 거. 이렇게 한 후에 가스원을 교환을 하고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에크모는 이거 뭐 혈액 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 도관, 펌프, 그다음 산화기가 어디 갔냐? 있구나. 산화기 설명하면 요 문단은 끝나겠네요. 봅시다. 혈액 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 도관은 뭐냐?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 도관, 혈액을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뭐야? 그럼 사람에다 꽂아가지고 피를 빼내는 통로, 그 다음에 다시 넣는 통로, 이 둘 다를 혈액 도관이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런 통로다. 또 혈액 도관은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한다. 혈액은 유체지. 도관의 직경이 크고, 직경이라는 게 굵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더 잘 흐르겠지, 당연히. 그죠? 펌프 이걸 말하는 건가? 펌프. 혈액 도관으로 이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펌프에 들어온 혈액은 설정된 속도대로 회전하는데, 뭐 설정한 속도대로 펌프 뭐 그냥 속도를 조정했겠지, 그죠? 뭐 고속, 저속, 뭐 중속. 펌프는 회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몸 밖으로 당기거나 몸 안으로 밀어 넣는다. 근데 여기 하나밖에 없네. 여기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건가? 펌프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따라서 펌프 내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혈압이나 이제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 등이 결정된다. 만약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안 되지. 제대로 작동해야지. 혈액이
도관을 통해 거꾸로 들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큰일 나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할. 이 피가 다시 일로 들어온다고? 큰일 납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산화기 이걸 말하면 이제 몸통 그죠. 산화기는 산소에 이제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산소를 넣네. 그죠. 공기를 쭉 넣어가지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산소가 들어가는,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에크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치? 산화기 내부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다. 여기가 이제 막이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점성 같은 경우에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다. 그 이제 요게 이제 점성 같은 경우에 멤브레인인 모양이죠. 에크모에서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분합차, 기체 분합차입니다. 기체 분합차를 이용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여기도 하진 않고 그냥 막이 있네. 멤브레인 막을 설치하고 분합차, 그러니까 일로 들어오는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작잖아요. 일로 들어가는 공기는 일반적인 공기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이거에 비해서 여기 들어오는 피에 비해서 산소가 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겠지. 그죠? 이산화탄소가 적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 이거 두 개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산소가 작으니까 여기 산소가 많으니까 확산이 되고,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CO2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멤브레인 막이다. 그죠? 멤브레인은 분합차. 그죠? 이게 이제 기체 분합차입니다. 기체 분합차를 이용하여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이동시킨다. 산화기에 주입되는 산소는 분압이 높은 상태지. 그죠? 높은 상태로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이동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혈액 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 밖으로 배출 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해되고,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뉘는데,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서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심장과 폐를 대신해 버리지. 그죠? 이렇게만 되면 뭐 심장과 폐는 그냥 뭐 작동을 안 해도 되겠네. 그죠? VA 방식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죠.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 근데 이거 대정맥에서 뽑아가지고 대동맥에다 바로 꽂아가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죠?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에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즉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이제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게 되는 거지. 체순환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죠? 몸 밖으로 빼는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줄 때에는 펌프를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펌프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요 그림은 지금 뭡니까? 이거 VV 방식이겠네. 그죠? 다시 펌프해서 억지로 밀어 넣어줘야 되겠지. 심장이 없기 때문에. 심장이 지금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심펌프를 활용하는데, 여기 이제 펌프, 대동맥으로 넣어줄 때 이제 펌프 쓴다. 여기 이제 VA 방식이다.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혈액이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심장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체순환이 돌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그 혈이 딱 대면은 빨딱빨딱 뛰는 이유가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거 대정맥이죠. 여기 앞에 있는 거, 그죠? 근처에 있는 거. 대동맥은 안쪽에 있습니다. 그죠? 이게 빨딱빨딱 뛰는 건 이거 대정맥이에요. 이 뛰는 이유가 뭡니까? 맥압이 발생하는 이유가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심장이 고장 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밀어 넣어줘야 되겠지. 여기 또 펌프가 있어야 되겠네. 그죠? 그게 이제 VA 방식이다.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서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에 대정맥에서 이제 VV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서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다시 대정맥으로 넣는다. 넣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기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심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대동맥에다 넣어줬는데 그 피가 심장을 거쳐서 대동맥으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막 온몸에 뿌려져야 될 거 아니야.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 이제 가스죽 교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돌려주면
들러준다 하더라도 폐 순환이 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지금 심장은 제대로 뛰고 있으니까 이렇게 깨끗한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폐는 없어도 되죠, 그죠? 깨끗한 피 지금 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폐 역할만 하는 거네, 그죠? VV 방식에서는. 근데 VA 방식에서는 이제 폐 역할도 하고 심장 역할도 해버리는 거지. 여기 펌프 하나 더 달아가지고, 그죠? 그렇구나. 넘어갑시다. 에크모는 인체 내부의 이제 작용인 혈액 순환인 가스 교환을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크모는 인체 내부의 작용인 혈액 순환 및 가스 교환을 외부에서 시행한다고? 그렇지, 외부에서 시행하는 게 맞지, 그죠? 혈액 순환, 그다음 가스 교환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제 에크모의 위험성. 그러면 야 이거 심장이랑 폐가 그냥 필요 없겠네. 그냥 에크모 달고 있으면 되겠네. 근데 그렇지 않지.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 어떤 위험성이냐? 전신 혈액이 신체 외부의 기계를 거쳐가기 때문에 혈액은 지속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죠, 그죠? 노출된 혈액은 이게 지금 만나잖아요. 지금 이거 멤브레인 막이래 그랬나? 하더라도 이제 공기와 계속 마찰되잖아, 그죠? 피가 지금 우리 몸에서는 피가 공기에 노출됩니까? 노출되지 않죠, 그죠?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고에 딱지가 딱지 여기 손에 다쳐가지고 딱지 있잖아요, 그죠? 이 딱지가 생깁니다, 그죠? 긁히면, 그죠? 이거 뭐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그죠? 딱지가 생긴다. 응고라 하지. 혈액 응고, 그죠? 어디 갔나? 노출된 혈액은 혈액 응고의 가능성이 있다, 그죠? 혈전이 생성된다. 이게 딱 혈딱지, 피딱지, 그죠? 이런 거고, 그죠? 이 높아서 혈전이 생성되어 혈액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지, 그죠? 여기에 막 피딱지가 생기는 거야, 응? 그죠? 피브리노겐, 그죠? 그게 이제 어떤 공기와 만나서 이제 혈전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피딱지가 생겨버리면 이거 막 막히고 막 이렇게 되겠지, 그죠? 따라서 혈전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써야 돼. 이러면서 출혈이,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상처가 생기면 이 지금 딱지가 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피가 새 나오는 걸 멈춰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항응고제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응고가 안 돼. 그러니까 피가 계속 새겠지. 이 딱지가 안 앉고, 그죠? 따라서 혈전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항응고제를 쓰는데 이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지혈이 안 돼. 계속 피가 새어 나와.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위험성. 또한 외부에 노출된 혈액은 감염의 위험성.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기가 이제 깨끗하냐 이거지. 응? 뭐 조금이라도 세균 같은 게 감염돼 버리면 이거 어떡하냐고. 감염의 위험도 높이죠, 그죠? 하지만 에크모는 위급한 상황에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이 과정이 깨끗해야지, 그죠? 그리고 또 이 항응고제 때문에 또 다른데 만약에 상처가 생기면 막 피딱지가 없어가지고 안 앉기 때문에, 그죠? 이게 또 딱지가 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데 상처가 나면 지혈을 해야 된다. 이거 뭐 이 피부에 뭐가 상처가 나가지고 하면 보이는데 만약에 뇌 수술하는 중에 몸 안에 상처가 났어, 응? 그럼 항응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결과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별로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그죠?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 예, 다음 강 넘어갑니다.